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의 김세영 선생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그리고 대입 논술 목전에 두고 있죠. 그래서 논술 전형에 한하여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포인트 잠깐 짚어보려고 하고요. 이 시간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짧게나마 안내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중앙대 논술의 경우에는 수능 후 다음 주 일요일 날 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다음 주니까 상대적으로 열흘 가까이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타 대학 논술 대비와 고사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일주일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중앙대학교 논술고사는 120분 동안 치러집니다. 수학, 과학, 물화생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때 수학은 70점. 과학은 30점 배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문항 구성이 어떻던가요? 1번, 한 문제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20점이에요. 모든 기출문제와 모의논술을 다 살펴보세요. 20점입니다. 1번이니까 쉽지 않을까? 쉬울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1번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넘기다가 20점 배점 안에서 감점을 당하거나 아예 못 푸는 일이 발생한다면 합격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겠죠? 20점짜리 배점 1번 잘 넘기시고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세트형 문항으로 통상 2개씩 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 5개의 문항을 풀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배점이 큰 1번을 무조건 잘 넘겨주시고 2번과 3번의 두 번째 문항들 요 고지를 잘 넘기시면 합격선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과학의 경우에는 물, 화, 생 두 문제씩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은 10점 아니면 15점. 두 번째 문항은 15점 아니면 20점이에요. 상대적으로 두 번째 문항의 배점이 높죠. 그런데 과학의 경우에는 과학 1 플러스 2까지예요. 과학 2까지 출제 범위로 가지고 있는데 통상 문제 구성을 잘 보시면 물, 화, 생 모두 다 2번 문제의 과탐 2가 배열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제시문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경험이 없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과탐 1만 학습한 학생이 두 번째 문제를 풀어나가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시간에 과탐 2 학습을 해두고 가시는 게 필요하겠죠. 최소한 기본 개념이라도요. 자, 그리고 나서 제한 시간 내에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모의논술고사 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풀어보고 연습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후 학교 측에서 상세하게 만들어준 논술 가이드북과 내용과 비교하여서 예시답안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채점 기준표를 내가 각 채점 기준에 부합되는 답안 혹은 단계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가셔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과학의 경우에는 두 문제에다가 전체 내용을 압축하다가 보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소문항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설명하시오. 또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한 문항 안에 2개, 심지어 4개 정도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고사장에서의 그 압박감, 긴장감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있는 특정한 문제를 이렇게 빼놓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거 빼놓지 말아라 라는 거.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과학의 경우에는 분량이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료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물리나 화학의 경우에는 계산형 문제도 꽤 많습니다. 계산을 요구하는 거. 생명과학은 아주 긴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 해석 연습 꼼꼼하게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최근 3개년 동안 물론 난도가 매년 똑같은 건 아니니까 난도의 편차는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공대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 100점 만점에 80% 수준에 가까운 그 답안을 실제로 합격자 평균 근처로 형성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물론 70점대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80점. 그러니까 어림잡아 75%에서 80% 이상의 답안을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성 캠퍼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50점 내외의 합격자 평균을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내가 좋은 답안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어림잡아서 보고 가시는 게 필요해요. 왜? 내가 못 푸는 문제를 버릴 것인가?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취사 선택도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학의 2번 20점짜리를 버리고 나머지를 다 맞췄다고 치자고요. 완벽하게 쓰면 80점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부분이 약간씩 모자라서 한 문제당 1점, 2점 이렇게 감점을 당하게 되면 한 7문항 정도에서 1, 2점씩만 감점이 되어도 최소 7점에서 15점 근처까지 감점이 되니까 65점부터 70점 정도를 형성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못 푸는 문제 없이 조금씩이라도 써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과정 중심의 평가예요. 따라서 한 단계 넘어가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채점 기준표에서 5개의 기준이 있는데 앞부분에 해당하는 1번 기준과 2번 기준만 만족해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푸는 문제라면 그 부분 점수를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그걸 보여주면 소소하게나마 점수를 득할 수가 있다. 그게 여러분들의 합격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의 기출문제 반드시 해당 과목, 선택 과목 고려하여서 시간 내에 풀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수학도 수학이지만 과학2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남은 여유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가셔라라는 부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 수능 바로 직전에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 어찌됐건 중앙대학교는 생각보다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 만족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응시를 하러 갈지 말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응시를 하시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동의 제한 그리고 이동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죠. 물론 그리고 일정 부분 거리 두기를 계속해서 유지하셔가지고 끝까지 건강에 이상이 안 생기고 고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개인위생, 거리 두기 반드시 준수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원하는 성적 충분히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수능 후 2차전 논술고사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길 끝으로 기원하고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로학원이었습니다.